안녕하십니까. 남이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어떤 책에서 하라는 대로가 아니라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영어를 하기를 원하는 바로 당신을 위한 영어 방송국 패턴을 죽이는 영어의 대표 강사 아이도 프라미스입니다. 우리가 진정 원어민처럼 영어를 말하기 원한다면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계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법대로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법과 공식을 지키는 가운데 모든 법과 모든 공식의 중심을 관통하는 한 가지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평서문과 질문의 구조를 한꺼번에 정리를 해드린 다음 그 중심을 가로지르는 단 한 가지 영어 문장의 비밀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나의 영어 문장을 법과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가운데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내가 그 비밀의 열쇠를 손에 쥐고 있다면 나의 영어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겨나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언어에는 그 언어를 활용한 문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장은 크게 평서문과 질문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에서 감탄문 같은 것들은 일단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언어를 말하건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던 간에 내가 말하는 문장은 크게 평서문, 무엇이다 라고 하는 평서문, 그것이 아니라면 무엇인가요? 라고 얘기하는 질문입니다. 특별히 영어의 평서문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주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뒤에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동작에 해당하는 동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동작하는지 그 말에 해당하는 목적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평서문은 기본적으로 3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어, 뒤에 동사, 그 뒤에 목적어. 영어의 어떤 평서문을 보시든지 기본적으로 이 3개 정도의 단어는 들어가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질문입니다. 영어의 질문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동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주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시 주어가 어떤 동작을 하는지 동사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기 위해서 목적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문장의 맨 앞에 이것이 질문이기 때문에, 의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의문사라고 배웠었던 것들이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의문사, 동사, 그 뒤에 적절한 주어, 그 뒤에 정확한 동사, 그리고 그 뒤에 목적어가 나오면서 질문이니까 그 뒤에는 자연스럽게 물음표가 붙으면서 질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어는 기본적으로 이 2가지 구조 안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어 문장은 그 길이에 상관없이 이와 같은 구조물 안에서만 만들어져야 되는 건물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구조 하나하나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고자 하는 비밀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구조물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서 주어와 목적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학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짝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주어 그리고 목적어라고 하는 것은 사물과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사람과 사물의 이름을 영어로 많이 알고 있을수록 영어를 잘할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 말입니다. 그거를 하나씩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람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영어 이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님의 영어 이름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 나라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저의 이름을 개인적으로 팀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저의 여권상의 이름이 팀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그냥 팀이라고 저의 이름을 정한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외국인 친구들이 저를 팀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나라에서 공부를 하면서 영주권 신청을 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권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름을 만약에 김개똥이라고 했을 때 저의 영어 이름은 그냥 개똥 김입니다. 여권상의 저의 이름은 그냥 개똥 김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어 이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영어 이름을 나 혼자 지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공식적으로 지어진 이름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소설책에서 봤었던 그 이름, 내가 갑자기 생각났던 그 이름을 내가 영어 이름으로 쓰고 싶어서 차용한 것 뿐입니다. 주어라고 하는 것,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외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이름은 많은 경우 영어로 해도 변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이름을 내가 많이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메신저에 저장된, 주소록에 저장된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주소록에는 1000명, 500명 정도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나와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들은 50명 안팎인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사람의 이름은 딱 그 정도일 수 있습니다. 주어를 구성하는 것들 중에 사람의 이름, 우리가 많이 알 필요도 없고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물의 이름은 어떨까요? 님께서 제가 모르는 어떤 사물의 이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님께서 근무하시는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어떤 프로젝트, 그것의 이름을 영어로 멋들어지게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물건의 이름을 영어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영어 실력을 증명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님께서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더라도 님 앞에서 대화를 하는 원어민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어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알고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문장을 제대로 구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를 중에서 주어와 목적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물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름은 영어로 해도 그대로 사람의 이름입니다.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물의 이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물의 이름은 영어로 해도 그대로 사물의 이름이고 우리가 많이 쓰는 사물의 이름은 또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법 안에서 문장을 얘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어와 목적어를 활용해서 정확한 문장을 만드는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해드리고 감독해드리는 것, 그것은 님을 위해서 제가 할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사물과 사람의 이름을 더 많이 공부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과 사물의 이름도 원어민들이 실제로 말하는 사물과 사람의 이름의 개수도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저에게 어떤 주제와 관련된 명사를 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문의를 해오신다면 저도 수업하러 왔다 갔다 하면서 검색 사이트를 통해 검색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명사를 검색하고 화면이 알려주는 대로 그대로 드래그해서 복사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면 게임은 끝납니다. 사물과 사람의 이름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 그 사람의 영어 실력이 좋다는 것을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문장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법과 공식 안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앞에서 정리했던 영어의 평서문과 질문의 기본적인 공식 중에서 주어, 목적어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문사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의문사라고 하는 것, 의문사라고 하는 명칭이 우리 머릿속에 가물가물하더라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단어들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what, 언제, when, 누구를, who, 어떻게, how, 왜, why, 어디서, where 이런 것들 말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의문사를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는 how long 알고 계실 겁니다. how much 알고 계실 겁니다. how beautiful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각각 길이, 부피, 가격에 대한 특정한 질문을 물어볼 때나 필요한 것이지 기본적으로 영어의 의문사를 구성하는 6개의 단어를 우리가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영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언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언어들처럼 영어의 기본 문장도 크게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평서문과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평서문과 질문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서 주어 그리고 목적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물의 이름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문사입니다.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6개의 의문사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단 한 가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어의 평서문과 질문의 중심을 관통하는 그 한 가지의 비밀이 우리 눈에 확연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동사입니다. 동사가 모든 영어 문장의 비밀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시기 전에 수많은 영어 표현들을 봐오셨을 수 있습니다. 수백 개의 패턴을 외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동사의 활용이 있습니다. 이 동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의 발음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사람이 너무나 많은 단어를 가지고 있어서 유창한 어휘력을 보여준다고 해도 적어도 원어민이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 사람의 발음이 조금 구려도 이 사람이 단어를 가끔씩 까먹어서 검색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이 사람이 동사, 그 동사를 활용하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갖추고 있다면 원어민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이 동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으면 님과 저는 영어를 하는 사람인 것이고 이 동사를 제대로 모르면
나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그 동사에는 단 3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동사를 하면 그것이 바로 영어를 한다는 것인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영어 동사는 기본적으로 3개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3가지 동사의 활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평서문과 질문에 대입해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할 때, 그때 비로소 나는 반원어민이 되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3가지 동사를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바로 일반 동사, 조동사, 그리고 비동사입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단어를 들으셨을 때 굉장히 식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이 일반 동사, 조동사, 비동사 이런 언어를 듣고자 이 채널을 보고 있는가, 개인적으로 한심한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영어를 잘못 배웠다라고 하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우리는 일반 동사라는 단어를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일반 동사를 제대로 활용해서 평서문과 질문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였다면 우리는 지금 원어민과 30분 이상 대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조동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법과 공식에 맞춰서 자유롭게 문장을 얘기하는 사람이었다면 나는 지금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지금처럼 고군분투하지 않아도 됐었을 것입니다. 비동사라는 것, 내 귀에 너무나 익숙하고 내가 너무나 쉽게 말할 수 있는 그 비동사의 실제를 알고 있었다면 나의 영어가 지금처럼 이렇게 제한적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앞으로의 저의 영상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어 문장의 중심을 관통하는 단 한 가지의 비밀, 동사에 관한 것이 될 것입니다.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 그것들로 만들어지는 평서문과 질문의 공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법과 공식이 나의 영어에 가져다 주는 전에 없었던 자유를 만끽하시게 될 겁니다.